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업소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 시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대면 영업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위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양산시에 이어 거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천의 한 항공부품업체에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잇따라 해고됐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파견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 시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외국에 갈 수도 또 외국인을 만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수출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남에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대형 화면에 베트남 기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경남의 한 화장품 회사가 자사 제품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10장씩 따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중국 시장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중국의 인플루언서가 직접 생방송으로 경남 기업이 만든 식품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이 힘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저희 회사 제품이 중국에 알려질 수 있고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마련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등 10개 나라 기업 61곳과 경남 지역 중소기업 65곳이 참여해 코로나19로 멈춘 수출 상담을 펼쳤습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35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2.5%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이제 많은 성과를 이룩해서 어떤 수출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가되고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수출 인프라든지 기반을 확충시켜가지고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들이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샘플 발송 비용과 추가 상담을 위한 통역 등 추가 지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에서 양산시에 이어 거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으로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다음 달 말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거제의 한 식당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뒤 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많게는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 그때 나왔을 때는 장사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전처럼 다시 돌아간 것처럼 경기가 회복된 것 같더라고요. 잠깐은 8.15 광복절 집회 하고 난 다음부터 또 떨어졌어요. 지난달 한때 확진 환자가 20명이나 연쇄적으로 발생해 수도권에 준하는 2.5단계 거리두기를 했던 거제시가 전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거제에 주소를 둔 시민 24만 6,400명에게 지역 산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거제형 2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이 통과되는 다음 달 말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시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제주도와 대구, 춘천시와 남원시로 경남에서는 양산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대상업소 2곳, 노래방과 유흥점에 대해서도 2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사를 하지 못하면은 지금 당장 월세를 비롯해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종업원들의 임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금을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만족스러워하는. 목욕탕과 식당 7천여 곳에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연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도 확대됩니다. 예산은 예비비와 취소된 행사비용 등 156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보다 강력한 지원 대책으로 이 비상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 주도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아마 해고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해고 통보를 올해만 2번이나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천의 한 항공 부품업체 노동자들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입니다. 사천의 한 항공 부품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됐거나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입니다. 이 업체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인 손모 씨. 지난 2월 해고됐다 곧 복직했지만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를 2번 받고 나니까 지금 뭐 살 길이 없잖아. 하청업체에 또 들어간다고 치면은 언제 또 해고를 당할까? 이 업체에서 생산 공정을 맡아 최근 해고된 노동자들은 25명. 손 씨처럼 모두 사내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종사자 70여 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사내 하청업체가 5곳인데 3곳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계속 단가는 까내리는 상황이고 계속 물량도 공급을 안 해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버틸 수가 없어서. 노조는 원청업체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고 생산에 직접 개입하며 위장 도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호황일 때는 단가를 낮춰가지고 원청에서 수익을 얻고 불황일 때는 손쉽게 작업자들 해고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하지만 업체 측은 코로나19 이후 생산 물량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으로 하청업체 스스로 폐업했고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했다고 반박합니다.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을 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어떤 저희 인원을 파견한 부분이 아닌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해고 노동자들은 최근 이 업체를 불법 파견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노동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호주산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업소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렇게 양심불량 업체들이 당국에 속속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창호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정육점. 진열대의 절반이 국내산 쇠고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원산지 국산 맞습니까? 단속반이 미리 채취해 분석한 DNA 자료를 언급하자 업주는 슬그머니 말을 바꿉니다. 원산지 위반한 내역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호주산이나 미국산 있습니까? 단속반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내놓은 쇠고기 대부분이 국산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업주는 약 석 달 전부터 호주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산 쇠고기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정육점. 판매용 대패 삼겹살과 양념 제육의 원산지 표기는 국내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수입 목적이 맞나요? 국내산을 표시하는 거죠? 해당 업주가 석 달 동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고기를 판매, 벌어들인 돈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는 업체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축산물 유통 질서를 흐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2천여 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격이 정상가보다 20-30% 정도 싼 경우엔 원산지 조작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경남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창녕에 사는 40대 남성으로 이미 확진된 창녕 초등학생 발열 체크 담당자 언니의 가족이며 지난 17일 검사 당시 이 남성은 미결정, 배우자는 양성이 나왔지만 오늘 재검사 결과 이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17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어서 동선 노출자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한편 도내 동아대 부민 캠퍼스 관련 검사자는 134명으로 이미 확진된 2명을 제외하고 112명은 음성, 2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늘 0시부터 오는 27일 밤 12시까지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도 유지됩니다. 유흥주점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시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시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주춤하고 긴급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창원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821곳의 휴업 명령을 오늘 해제했습니다. 진주시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12개 업종 716개 업소에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집합 제한 명령을 완화했습니다. 고위험 시설과 종교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함양구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해당 업소와 시설 120여 곳에 대한 제재를 풀었습니다. 창녕구는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관내 추모 공원을 폐쇄하고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실외 공공체육시설 22곳 운영을 중단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리며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창원시에 연 14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의원 간 이견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장규석 부의장이 송순호 도의원에 막혀 넘어진 가운데 김하용 의장은 의사당 내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법적인 미비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동영 원내대표 등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윤리특위를 열어 책임을 묻도록 의장에게 건의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에 대해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이며 파행의 본질은 회의 규칙을 어기는 의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진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영 의장이 직권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진주의정모니터단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이상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공적금융기관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 발의되자 창원상공회의소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창원상인은 국회에 보낸 호소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석탄 화력발전 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까지 막는 건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기업 생존과 산업 보호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남해지역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대해 남해군이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관내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11.3제곱킬로미터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오히려 추가 편의반을 내놨다며 이해할 수 없는 조정안을 철회시키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과 민간이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문화유산원 부설 교방문화연구소가 오늘 개소식을 갖고 진주의 교방문화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방문화연구소는 앞으로 교방문화와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주 교방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의회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진주혁신도시 안착을 위해 진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재수 의원은 오늘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올해 말 새 출발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통합청사 건립의 난항과 인재교육관의 김천 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진주시와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수 접수 마감 결과 경남에선 지난해보다 약 3,400명이 감소한 2만 9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